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래는 절대 안 돼! 절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죽지 못해 사는 재벌회장 강민재는 오디션에서 노래하는 한 소녀를 보고 20년 만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가 죽은 자신의 딸 목걸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온 것일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소녀는 알 수 없었어요. 자신의 목걸이가 가져올 운명의 장난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지수는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낡은 연탄 보일러 앞에 쪼그리고 앉아 성냥을 그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수는 그 불을 보며 손을 녹였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손끝을 시리게 만들었지만 지수는 이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시기 전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부엌으로 들어간 지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은 된장국이 냄비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국을 데웠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은 집안을 채웠습니다. 지수야, 벌써 일어났니?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허리를 살짝 구부린 채 느린 걸음으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예전보다 조금 더 느리다는 것을, 조금 더 무겁다는 것을. 우리 지수가 다 컸네. 이제 할머니가 필요 없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할머니는 항상 필요해요. 두 사람은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지수는 오늘 학교에서 있을 음악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제가 노래 부르래요. 친구들 앞에서요. 그래. 우리 지수 목소리가 제일 예쁘니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깊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이런 표정을 지으셨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지수는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교복을 단정히 여미고 서랍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은빛이 바랜 작은 목걸이. 나비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세월에 닳아 광택은 사라졌지만 지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목걸이를 목에 거는 순간 할머니가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수야, 그거 소중한 거니까 잘 간수해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절대 안 잃어버릴 거예요. 지수는 목에 걸린 나비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엄마가 늘 차고 다니던, 지금은 지수에게 유일하게 남은 엄마의 흔적이었죠. 학교가 끝나면 지수는 할머니가 일하시는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중국집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아 늘 한산했지만 할머니는 그곳에서 하루 6시간씩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지수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할머니는 늘 좁은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물기 묻은 손으로 지수를 반겼습니다. 어서 와.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노래 불렀는데 친구들이 박수 엄청 쳐줬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지만 손은 쉬지 않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지수는 할머니 옆에 서서 함께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젓가락을 닦고 그릇을 헹궜습니다. 가끔 식당 손님들이 지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애가 참 기특하네. 할머니 일 도와주고. 저희 손녀예요. 노래도 잘해요.
그래, 한번 불러볼래? 손님들이 권하면 지수는 수줍게 웃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지고 지수의 맑은 목소리가 작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어머, 저의 목소리 좀 들어봐 프로 같은데? 진짜 TV 나가도 되겠어. 손님들이 박수를 쳐주면 지수는 더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수가 알 수 없는 어떤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와 할머니는 손을 잡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할머니는 걸음이 예전보다 더 느렸습니다. 할머니, 힘드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는 가끔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지수는 그런 할머니가 걱정되었지만 할머니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면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뿐인 집이 드러났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졌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지수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가방을 메고 할머니가 계신 행복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지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으니까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 지수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주방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들이 바닥에 깨져 있었고 할머니는 그 사이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세요. 지수는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지수야, 119 불러.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5분. 하지만 지수에게는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지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금방 나아요. 할머니, 저버리지 마세요. 제발요.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수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들이 할머니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지수는 응급실 밖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얀 복도 차가운 의자. 지수는 그 의자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을까? 할머니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요. 저 손녀예요. 의사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환자분 당뇨 합병증이 심각합니다.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할머니 괜찮아지시는 거죠?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입원비가. 의사 선생님은 말을 흐렸습니다. 지수는 알았습니다. 돈 이야기라는 것을. 얼마예요? 일주일 입원에 약값 포함하면 최소 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300만 원.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있는 돈은 고작 13만 원. 할머니가 한 달 동안 설거지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희 돈이 부족한데 할머니 치료 못 받는 거예요? 일단 응급 처치는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입원하려면 보증금을 내셔야.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구해올게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할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으며 조용히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지수는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지수를 돌보느라 닳고 다른 손. 할머니 제가 돈 벌어 올게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 없으면 저는 안 돼요. 지수의 눈물이 할머니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병실 TV에서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려한 무대, 트로트를 부르는 어린이들,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노래하는 아이들의 모습, 대한민국 최고의 어린이 트로트 가수를 찾습니다. 코리안 트롯 어린이 특집, 우승 상금 무려 3억 원. 지수는 TV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3억 원. 할머니 병원비를 내고도 남을 돈. 할머니랑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돈. 접수는 이번 주까지. 꿈을 노래하는 어린이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지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내가 나가야 해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지수는 TV에서 나온 코리안 트롯 접수처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저 주민등록등본 떼러 왔어요. 애가 혼자 왔네. 부모님은?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세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동사무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 동의서. 지수는 서류를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에는 할머니 이름을 대신 적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사인 받아야지 생각하며. 그리고 코리안 트롯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오디션 접수하고 싶은데요. 어린이 특집이죠? 보호자분과 통화 가능할까요? 저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세요. 제가 대신 접수하면 안 될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혼자 접수하러 온 거예요? 네, 저 꼭 오디션 보고 싶어요. 할머니 병원비도 벌어야 하고 엄마 꿈도 이루고 싶어요. 전화 너머 담당자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알았어요. 서류 가져오면 접수해 줄게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방송국으로 와요.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지수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해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지수는 할머니가 잠들어 계신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링거를 맞으며 누워 계셨습니다.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이길게요. 그래서 할머니 치료받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믿었습니다. 할머니도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 시흘째 되던 날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지수는 학교도 가지 않고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딱딱한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깜빡 졸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지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다가 천천히 지수를 찾았습니다. 지수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늘고 약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울지 마라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깨어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했어요. 할머니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이 파랗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할머니가 또 너한테 걱정 끼쳤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지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병원비 300만 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수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다 알아볼게요. 지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지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슬픔과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없으면 너 어떻게 할 거니?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괜찮아질 거예요. 할머니도 나이가 있단다, 언젠가는. 안 돼요. 지수는 소리쳤습니다. 병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오래 저랑 같이 있어야 해요. 저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의 품에서 결심을 다졌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야 해. 내가 할머니를 지킬 거야. 그날 저녁 지수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디션 보려고 해요. 할머니는 물을 마시다 멈칫했습니다. 오디션? 네, 코리안 트롯이요. 어린이 특집 오디션이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수야, 안 돼. 왜요? 그냥 안 돼. 너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지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는지. 할머니, 저 노래 잘하잖아요. 상금도 3억이에요. 그러면 할머니 병원비 내고 우리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안 돼, 지수야. 제발 안 돼. 왜요? 왜 안 되는데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 건 걱정 안 되세요? 저는 걱정돼요. 저는 할머니를 지키고 싶어요. 지수야, 엄마도 노래 좋아했잖아요. 엄마도 가수 되고 싶어 했잖아요. 저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게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같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지키고 싶어요. 할머니가 아프시면 안 돼요. 제발요. 할머니는 한참을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정말요? 응 대신 약속해 다치지 않겠다고, 힘들면 언제든 그만두겠다고. 약속할게요. 지수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온 지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오디션 접수증을 꺼냈습니다. 코리안 트롯 어린이 특집 오디션. 일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이틀 남았습니다. 지수는 접수증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른 아이들은 얼마나 잘할까?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나는 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코리안 트롯 지난 방송을 찾아봤습니다. 화려한 무대, 반짝이는 조명, 트로트를 부르는 아이들, 모두들 자신감 넘치고 옷도 예쁘고 부모님이 옆에서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낡은 교복, 예쁜 옷도 없고, 엄마도 아빠도 없고, 할머니는 병원에 누워 계시고, 지수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혼자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나는 강해야 해. 지수는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명절 때 입으라고 사주신 하얀 원피스가 있었습니다. 조금 작아졌지만 그래도 가장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지수는 원피스를 꺼내 다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에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일한 것, 나비 모양의 목걸이. 지수는 목걸이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엄마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느꼈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이 목걸이를 통해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지수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혼자서 엄마 마음은 깊은 바다, 자식 사랑은 끝이 없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트로트였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지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노래가 끝나고 지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할 거야. 엄마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토요일까지 이틀. 지수는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병원에 가서 할머니를 보고 집에 와서 밤늦게까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벽을 두드렸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또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호흡하고 다시 불렀습니다. 거울 앞에서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웃는 법, 감정을 담는 법, 모두 혼자서 배웠습니다. 토요일 오디션을 앞둔 금요일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 무슨 옷을 입지? 노래는 뭘 부르지? 사람들이 많이 올까? 나 같은 애가 거기 가도 괜찮을까? 지수는 이불을 뒤척였습니다. 옆방에서는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엄마의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었어요. 지수는 그걸 집어들고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찍찍.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엄마의 목소리. 지수야, 엄마가 오늘은 특별한 노래 하나 불러줄게. 이 노래는 엄마가 힘들 때마다 부르는 노래야. 그리고 시작되는 트로트 선율. 엄마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진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고 엄마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날 무렵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지수야, 엄마는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가 올 거라고 믿어. 그때가 되면 엄마도 하늘에서 같이 부를게. 지수는 이어폰을 빼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지수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지수는 화장대 거울을 보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거울 속 지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수는 나비 목걸이를 쥐고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토요일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이었어요. 지수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를 골랐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지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초라했습니다. TV에 나오는 화려한 참가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수수했어요. 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나비 목걸이를 목에 걸고 지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노래로 보여주면 돼. 지수는 방문을 열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수는 주방에서 간단히 토스트를 구워 먹고 할머니 방 앞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할머니, 오디션 다녀올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어요. 사랑해요. 현관문을 나서며 지수는 뒤돌아봤습니다. 낡은 집, 오래된 가구들. 그 모든 게 지수에게는 소중했어요.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닫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어요. 지수는 가방을 꼭 안고 걸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엄마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수는 가끔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엄마를 느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지수는 그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설렘이 일렁였어요. 나도 해낼 수 있을까?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노래가 닿을 수 있을까? 오후 1시, 지수는 공개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예정보다 1시간 일찍 온 거예요. 입구 앞에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참가자들, 메이크업을 진하게 한 사람들, 보호자와 함께 온 사람들 모두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조명이 번쩍거렸어요. 지수는 그 사이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한 여성 참가자가 지수 옆을 지나갔어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를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언니, 오늘 완전 멋있어. 당연하지, 오늘 꼭 붙어야 해. 지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흰 블라우스는 세탁을 많이 해서 색이 바랬고 검정 치마는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 있었어요. 지수는 손으로 보풀을 떼어내려다 그만뒀습니다. 소용없었어요. 지수는 입구 한편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빛나 보였어요. 지수만 빛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스태프가 다가왔어요. 참가자세요? 대기실로 들어가셔야 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스태프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대기실 문을 열자 더 많은 참가자들이 보였어요. 대기실은 웅성거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긴장한 표정으로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구석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나비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대기실의 시계는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의자에 앉아 참가자들을 지켜봤어요. 한 남성 참가자는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발성을 점검하고 있었고, 다른 참가자는 부모님과 함께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준비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지수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손이 떨려서 물병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 참가자가 지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첫 오디션이에요? 지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이야. 떨리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애들 키우는 엄마야. 근데 오늘 여기 왔어. 애들한테 엄마도 꿈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지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성의 손을 보니 손톱이 짧게 깎여 있었고 손등에는 살림하느라 생긴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부르려고요. 여성은 지수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잘 될 거야. 진심이 담긴 노래는 사람들 마음에 닿거든. 지수는 그 따뜻한 손길에 조금 안정됐어요. 하지만 곧 스태프가 들어와 호명을 시작했습니다. 42번 참가자님, 준비해 주세요. 지수의 번호는 78번이었어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지수는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지수야, 긴장하지 마. 엄마가 옆에 있잖아. 2시간이 흘렀습니다. 대기실의 참가자들은 하나둘 줄어들고 있었어요. 무대에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람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78번 참가자님, 준비해 주세요. 지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스태프를 따라 복도를 걸으며 지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무대 뒤편에 서자 앞 무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목소리, 참가자의 노래, 그리고 객석의 박수 소리. 지수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앞 참가자의 무대가 끝나고 스태프가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준비가 안 됐어요. 다리는 떨렸고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나비 목걸이를 쥐고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무대에 오른 순간 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조명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너무 밝아서 객석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 3명이 앞쪽 테이블에 앉아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수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수는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무거웠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8번 참가자 이지수입니다. 17살이고요. 할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어요.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지수는 말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럼 시작하시죠.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익숙한 트로트 선율, 엄마가 늘 부르시던 그 노래였어요.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첫 소절을 불렀어요. 동그란 보름달이 떴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몇 소절은 음정도 불안했어요. 지수는 숨을 고르며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후렴구로 가면서 지수는 조금씩 안정됐어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이 노래를 부르며 웃으시던 모습, 엄마가 지수를 안아주시던 따뜻함, 그 기억들이 지수의 목소리에 담겼어요.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객석을 향해 노래했어요. 조명 너머로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갈 무렵 지수는 나비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마지막 소절을 부르며 지수는 엄마께 말하는 것처럼 불렀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무대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지수는 숨을 고르며 심사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게 시작된 박수는 점점 커졌어요. 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지수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네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심사위원도 말을 이어갔어요. 기술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노래에 담긴 감정만큼은 훌륭했어요.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지수는 그 말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심사위원의 말이 지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지수 씨,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까 할머니랑 단둘이 산다고 하셨는데.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질문은 지수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저 부모님은?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어요. 지수는 그 빛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심사위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랬군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심사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신가요? 지수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폐암 치료 중이세요. 또다시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심하게 터졌어요. 지수는 그 순간 자신이 소비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엄마와 아빠의 죽음이, 할머니의 병이 그저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심사는 끝났습니다. 2차 합격 여부는 다음 주에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복도로 나오자 스태프들이 다른 참가자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대기실로 돌아가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세면대에 기댔어요. 거울 속 지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지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가슴 속 답답함은 씻겨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지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엄마의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할머니께 웃음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대 위에서 지수가 한 건 자신의 아픔을 까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수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변기 뚜껑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지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수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지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수야, 왔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가방을 떨어뜨리고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지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안아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지수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코는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수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힘들었구나, 우리 지수.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수야, 세상은 원래 그래 쉽게 받아주지 않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틀린 건 아니야. 지수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그날 밤 지수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끓여놓은 미역국을 먹으며 지수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학교에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겨울이 다가오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창문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삐리릭. 스마트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별 기대 없이 화면을 켰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2차 오디션에 합격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지수는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문자를 받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지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노래를 부르시던 모습, 환하게 웃으시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를 안아주시던 따뜻한 품. 지수는 이불 속에서 나비 목걸이를 쥐었어요. 목걸이가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가 부족했나 봐요. 지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지수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기침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평소보다 심한 기침이었어요. 지수는 황급히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대충 닦고 할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지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계셨는데 손수건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선홍빛 피가 하얀 손수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손수건을 숨기려 하셨지만 지수는 이미 다 봤습니다. 지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수는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지수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온몸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괜찮다. 지수야, 할매 괜찮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수는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이불을 제대로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받아왔어요. 물컵을 할머니 입에 대드리는 동안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조금 드시고 나서 지수의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은 힘이 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 지수의 손을 간신히 쥐고 계셨어요.
지수야, 오디션은 어떻게 됐니?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할머니는 지수의 표정을 보고 다 아셨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파였어요. 떨어졌구나.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지수야, 세상에는 기회가 또 있어.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할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지수는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손은 계속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지수가 감싸도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뜯어 안에 든 고지서를 꺼냈어요. 청구 금액 782만 원. 지수는 그 숫자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고지서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해야 할까? 지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아르바이트를 3개를 해도 모자랄 돈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매일 새벽 병원 옥상에서 노래 연습을 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돌보고 할머니가 주무시면 옥상으로 올라가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습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도 지수는 옥상에서 엄마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지수는 계속 불렀어요.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한 곡을 다 부르고 나서 지수는 난간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삐리릭.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지수 학생 맞으시죠? 저는 오디션 제작진입니다. 지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에 쥔 폰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 학생, 혹시 2차 오디션에 다시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학생의 1차 오디션 영상을 다시 검토했는데요. 시청자 반응이 예상외로 좋았습니다. SNS에서 학생을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특별 부활전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지수는 말을 듣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기회, 지수가 그토록 바랐던 기회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2차 오디션이 있습니다. 참가하시겠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전화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황급히 대답했어요. 네, 참가하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자로 상세 내용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꼭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폰을 쥐고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지수는 춥지 않았어요. 온몸에 열기가 돌았습니다. 지수는 나비 목걸이를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다시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 그날 저녁 지수는 할머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링거줄이 할머니 팔에 꽂혀 있었고 산소호흡기가 코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할머니는 더 야위셨어요. 뺨이 푹 꺼지고 눈은 깊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수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할머니는 지수를 보자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왔니, 우리 지수. 지수는 할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지수는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다시 기회가 왔어요. 오디션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쁨이었어요.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힘주어 주셨어요. 정말이니? 그게 정말이니? 네. 제작진에서 전화 왔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2차 오디션이래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수는 할머니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기쁜 일인데. 아니야, 할매는 기뻐서 우는 거야. 우리 지수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니. 할머니는 지수를 침대 가까이 불렀어요. 지수는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의 품은 예전보다 더 작고 야위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이번에는 내 마음을 다 보여줘. 사람들이 뭐라 하든, 카메라가 뭘 비추든, 너는 그냥 내 노래를 불러. 엄마를 생각하면서, 할매를 생각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불러.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품에서 얼굴을 들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도 꼭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제 노래 들으셔야 하니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창백한 얼굴에 피어난 미소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수와 할머니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됐어요. 지수는 매일 저녁 병실에서 할머니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지수의 노래를 들으셨어요. 지수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가끔 박자에 맞춰 손가락을 까딱이셨어요. 노래가 끝나면 할머니는 눈을 뜨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여기 이 부분은 좀 더 천천히 불러봐. 감정을 더 담아서. 이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높여 내 마음을 더 크게 표현하는 거야. 할머니는 평생 노래를 하신 분은 아니었지만 지수 엄마의 노래를 누구보다 많이 들으셨어요. 며느리가 부르던 그 노래들을 할머니는 그 기억을 더듬으며 지수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병실은 지수와 할머니만의 연습실이 됐어요.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잠깐 멈춰서서 지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환자 보호자들도 복도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음정도 정확해졌고 감정 표현도 풍부해졌어요. 연습이 끝나면 할머니는 지수를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우리 지수, 넌 할 수 있어. 지수는 할머니 품에서 힘을 얻었어요. 혼자서는 무너질 것 같았지만 할머니가 있어서 지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지수는 이번에는 할머니와 함께 오디션장에 갔어요.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으셨고 지수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SBC 공개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지난번과 똑같은 광경을 봤어요. 화려한 참가자들, 카메라 조명.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수는 주눅 들지 않았어요. 지수는 할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잡으셨어요. 지수야, 너는 충분히 빛나고 있어. 그걸 잊지 마.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은 여전히 웅성거렸어요. 참가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엄마 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지수는 그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은 76번 참가자님. 스태프의 목소리에 지수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셨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일어서다가 휘청거리셨고 지수가 황급히 부축해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맙구나. 애야 할매가 너무 떨려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지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 노래 꼭 듣고 싶어요. 할머니는 지수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고맙다. 애야 할매 이름은 순자란다. 순자 할매 노래 기억해 줄 거지? 네, 순자 할머니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 무대로 향하셨어요. 할머니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단호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순자 할머니가 대기실로 돌아오셨어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애야, 할매 합격했어. 합격했단다. 지수는 벌떡 일어나 순자 할머니를 안아드렸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려요. 순자 할머니는 지수를 꼭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너도 꼭 합격해라. 할매가 기도할게. 우리 다음 무대에서 다시 만나자. 순자 할머니가 대기실을 나가시고 지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자신도 합격할 수 있을까? 지수는 나비 목걸이를 쥐고 눈을 감았어요. 78번 참가자님, 준비해 주세요. 드디어 지수의 차례였습니다. 지수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무대 중앙에 섰어요. 심사위원 3명이 앞쪽 테이블에 앉아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석 한편에는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지수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손을 들어 흔들어 주셨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심사위원의 목소리에 지수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78번 참가자 이지수입니다. 17살이고요. 저기 계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를 가리켰어요. 카메라가 할머니를 비췄습니다. 할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셨어요.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엄마는 5년 전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도 함께 엄마가 남기신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노래를 매일 듣고 있고 오늘은 그 노래 중 하나를 부르려고 합니다. 지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난번처럼 목이 메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슬픔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지수 씨, 지난번 오디션 영상을 봤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수 씨를 응원하고 계세요. 오늘은 그분들께도 지수 씨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노래를 부르시던 모습, 빨래를 널며 흥얼거리시던 모습, 지수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모습. 지수는 첫 소절을 불렀어요. 동그란 보름달이 떴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음정도 정확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할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간절함. 지수는 눈을 떴어요. 객석을 향해 노래했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며 불렀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지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노래가 중반부로 접어들었어요. 지수는 가슴에서 엄마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을 객석에 보이며 엄마를 향해 노래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도 터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지수의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았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를 응원했어요. 마지막 소절 지수는 나비 목걸이를 쥐고 불렀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저 잘 살아갈게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무대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하지만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동안 지수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무대 뒤편에서 스태프 한 명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 씨, 축하드려요. 당연히 합격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스태프는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실시간 SNS 반응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수 응원해요. 눈물 났어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이 소녀가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랑 함께 있는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수백 개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모두 지수를 응원하는 댓글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댓글들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이 지수에게 따뜻함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함께 있었고, 할머니가 함께 있었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수와 함께였습니다. 지수는 대기실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할머니께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객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지수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도 지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우리 지수 정말 잘했어. 할매가 정말 자랑스럽다. 지수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야 지수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빛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엄마와 할머니가 지수에게 준 사랑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그 시각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강민재 회장은 63층 회장실 창가에 서서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재에게 그 불빛들은 공허하게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제해야 할 계약서, 검토해야 할 보고서. 70세의 나이에도 강민재는 여전히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으니까요. 강민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 강민재는 그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진 속에는 젊은 강민재와 20살의 강지혜가 서 있었어요. 음대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목에는 나비 모양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졸업 선물로 준 목걸이였어요. 아버지, 이거 너무 예뻐요. 평생 간직할게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민재는 사진 옆에 놓인 편지를 집었어요. 종이는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딸의 필체였어요. 아버지, 제가 음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그건 취미지 직업이 될 수 없다고. 우리 집안 딸이 무대에서 노래나 부르고 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지만 아버지, 음악은 제 인생이에요.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제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무대에 서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저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갈게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가 선택한 길을 걷고 싶어요. 아버지,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강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음대를 우등으로 졸업한 딸 강민재는 당연히 회사 일을 배우거나 좋은 집안과 혼담을 나눌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다른 꿈이 있었어요. 아버지, 저 가수하고 싶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어요. 강민재는 그 말을 듣고 격노했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 딸이 그런 걸 할 수는 없어. 음대는 교양으로 보낸 거지. 정말 가수를 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아버지, 제 꿈이에요. 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이 집안의 딸로 사는 거야. 체면이라는 게 있어. 딸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사흘 후 딸은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갈게요. 강민재는 그 편지를 읽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강민재는 미친 듯이 딸을 찾았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CCTV를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강 다리 입구로 들어가는 딸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어요. 새벽 3시 딸은 혼자 다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나오는 영상은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강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딸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강민재는 그날 이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딸을 죽음으로 내몬 건 자신이었어요. 딸의 꿈을 짓밟은 건 자신이었습니다. 체면, 집안, 그런 것들 때문에 강민재는 25년 동안 매일 밤 딸을 떠올렸어요. 딸이 마지막으로 한강 다리를 걸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강민재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사진과 편지를 꺼내보고 다시 넣는 게 강민재의 참회였어요. 속죄였습니다. 강민재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무심하게 채널을 돌렸어요. 예능, 드라마, 쇼 프로그램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프로그램이 강민재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코리안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무대가 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대 위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별 생각 없이 그 화면을 봤어요. 소녀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트로트였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소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수수한 옷차림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강민재는 숨이 멎었습니다. 소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 나비 모양의 목걸이, 강민재는 그 목걸이를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TV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강민재가 딸에게 준 목걸이였어요. 특별 주문 제작한 목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나비의 날개 부분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뒷면에는 이니셜 KJH가 새겨진 목걸이. 강민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TV 화면을 만졌어요. 소녀의 모습을 쓰다듬었습니다. 화면 속 소녀는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78번 참가자 이지수 17세 마이너스 할머니와 단둘이 거주 부모님은 5년 전 뺑소니 사고로 사망. 강민재는 그 자막을 읽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 5년 전 뺑소니 사고. 그렇다면 딸은 살아 있었던 걸까요? 25년 동안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걸까요? 강민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살아 있었구나. 아빠는 몰랐어. 강민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강민재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화면 속 소녀는 노래를 끝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카메라가 객석 한편을 비췄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입니다.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세요. 코리안트롯 제작진에게 연락해서 78번 참가자 이지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세요. 주소, 연락처, 보호자 정보 모든 것을요. 그리고 5년 전 뺑소니 사고 기록도 찾아보세요. 피해자 명단에 강지혜라는 이름이 있는지. 강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서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목소리가. 괜찮아요. 그냥 빨리 알아보세요. 부탁입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재는 다시 TV 화면을 봤습니다. 소녀는 무대를 내려가고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기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강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혜야, 내가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아이를 낳았구나. 내가 엄마가 됐구나. 그리고 아빠는 그 모든 시간을 놓쳤구나. 강민재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25년 전 그날, 만약 딸을 붙잡았다면, 만약 딸의 꿈을 인정했다면, 만약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강민재가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강민재는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딸의 목에는 나비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TV 화면 속 소녀의 목에도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 딸을 찾았어. 아빠가 이제라도 찾았어. 다음 날 아침 8시. 강민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TV 앞에 앉아 오디션 재방송을 3번이나 봤어요. 소녀의 모습을, 목걸이를,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 했습니다. 아침 일찍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밤새 알아본 내용입니다. 강민재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강민재는 강지혜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파일이 눈물에 젖었어요. 지혜야, 정말 내였구나.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알아본 내용이 있습니다. 고인이 된 강지혜 씨와 이준호 씨는 결혼 후 충청남도 군으로 내려가 나비의 꿈이라는 작은 음악 카페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노래 잘하는 부부로 유명했다고 하고요. 슬아의 딸 이지수를 두었으며 가족 3명이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강민재는 계속 파일을 넘겼어요. 사고 당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충남군 국도에서 뺑소니 사고 발생, 부부 사망.
기사에는 사고 현장 사진도 있었어요. 강민재는 그 사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범인은 잡혔습니까? 아직 미제 사건입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CCTV도 없는 외진 국도였습니다. 강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찾으세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범인을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가고 강민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파일을 계속 넘기며 딸의 흔적을 따라갔어요. 카페 나비의 꿈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아담하고 따뜻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이준호, 강지혜, 그리고 어린 지수.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지혜는 딸을 안고 있었어요. 딸의 목에는 나비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주름 하나 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넌 행복했구나. 내가 선택한 삶에서 넌 행복했구나. 강민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딸이 죽었다고 믿었어요. 한강에 몸을 던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살아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재는 그 모든 시간을 놓쳤어요. 딸의 결혼식도, 손녀의 탄생도, 딸의 행복한 순간들도 모두 놓쳤습니다. 강민재는 책상 위 전화기를 집었어요. 비서실입니다. 지금 차를 준비하세요. 이지수 학생이 사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갑자기 찾아가시면 놀라지 않을까요? 강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비서의 말이 맞았어요. 70세 노인이 갑자기 찾아가서 나는 내 외할아버지다라고 말하면 소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럼 제작진을 통해서 만남을 주선하세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내가 살아있을 때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사흘 후, 강민재는 사설 탐정을 보내 이순자 할머니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사망한 후 할머니가 혼자 지수를 키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폐암 말기였습니다.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강민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병원비를 익명으로 납부하세요. 앞으로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세요.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눈치채지 않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할머니부터 살려야 해요. 그 아이에게 할머니는 유일한 가족이니까. 비서가 나간 후 강민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할게. 내 딸만큼은 아빠가 지킬게. 그날 오후 강민재는 조심스럽게 결정했습니다. 제작진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할머니를 만나기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강민재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 3층 호흡기내과 병실. 강민재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70세 노인의 걸음은 무거웠어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302호 이순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민재는 손을 들어 문을 노크했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병실 안에는 할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강민재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강민재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할머니는 딸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딸이 25년 동안 가족으로 모셨을 뿐이었어요. 저는 강민재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강민재 지혜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강민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들어오세요. 강민재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TV에서 지수를 봤습니다. 목걸이를 보고 알았어요. 그게 제가 지혜에게 준 목걸이라는 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목걸이 지혜가 평생 간직했어요. 지수에게 물려준 거예요. 죽기 직전에 지수 목에 걸어주면서 이건 내 엄마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거라고 했어요. 강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님, 지혜가 정말 살아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네, 살아 있었어요. 저는 지혜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한강 다리로 들어가는 CCTV만 찍히고 나오는 게 없어서 저는 지혜가 스스로.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지혜는 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제 아들이 지혜를 찾아갔어요. 다리 위에서 울고 있는 지혜를 찾아가서 설득했어요. 차에 태워서 나왔고요. 그래서 CCTV에 안 찍힌 거예요. 강민재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럼 지혜는? 우리 집으로 왔어요. 시골로 내려가서 제 아들과 결혼했고요. 작은 카페를 열어서 함께 운영했어요. 지수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25년 동안. 강민재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왜 몰랐을까요? 왜 더 찾지 않았을까요? 할머니는 강민재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지혜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끔 지수한테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외할아버지는 무섭고 엄한 분이지만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언젠가 외할아버지를 만나면 엄마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꼭 전해달라고. 강민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0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강민재가 할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혜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강민재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라도 오셨잖아요. 이제라도 지수를 찾으셨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수에게는 외할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날 밤 강민재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수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비서가 모아온 자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사진, 학교 사진, 그리고 오디션 영상 캡처. 강민재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지수는 딸을 닮았어요. 눈매, 코, 입매 모두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지수야, 할아버지가 이제라도 찾았어.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강민재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병원비 전액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할머니께 최고의 의료진과 치료를 제공하세요. 이지수 학생에게는 아직 제 정체를 밝히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제가 직접 말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강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어요. 강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손녀에게 다가가야 할까? 25년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강민재는 더 이상 후회만 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딸을 위해, 손녀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강민재는 책상 서랍에서 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딸에게 속삭였어요. 지혜야, 아빠가 내 딸을 지킬게. 내가 못다 이룬 꿈도 아빠가 지수와 함께 이뤄줄게. 약속해. 이틀 후 지수는 학교가 끝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3층 호흡기내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수는 가방 속 병원비 고지서를 만졌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도 또 밀렸어요. 782만 원에 이번 달 치료비까지 합치면 거의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오디션 결승까지 가야 해. 꼭 우승해야 해. 지수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어요.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수는 원무과로 향했어요. 저기요, 이순자 환자분 병원비 납부하러 왔는데요. 원무과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환자분이요? 잠시만요.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지수를 봤습니다. 학생, 이미 병원비가 전액 납부됐는데요. 지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환자분 병원비가 어제 전액 납부됐습니다. 체납된 금액 782만 원과 이번 달 치료비 315만 원, 그리고 향후 6개월 치료비까지 선납되어 있어요. 총 2,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납부한 거예요? 익명 기부자라고만 되어 있어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도 모릅니다.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원무가 카운터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2,500만 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왜 할머니를 위해 납부한 걸까요? 학생,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할머니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지수를 아는 사람 중에 그런 거액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지수를 보자 미소 지으셨어요. 왔니, 지수야? 할머니. 지수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병원비가 납부됐대요. 할머니 아세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할매가 알아. 누가 납부한 거예요? 할머니 아는 분이세요? 할머니는 지수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야, 할매가 말해줄 게 있어.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지수야, 사흘 전에 한 분이 할매를 찾아왔어. 너도 아는 사람이야. 제가 아는 사람이요? 응, 내 외할아버지. 지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외할아버지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외할아버지는 내 엄마 아버지 강민재라는 분이야. 지수는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외할아버지 엄마는 지수에게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끔 외할아버지는 무섭고 엄한 분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야라고만 말씀하셨죠. 할머니, 그분이 왜 갑자기?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TV에서 너를 봤대. 내가 오디션에서 노래 부르는 걸 보고 내 목에 걸린 목걸이를 알아봤대. 그게 내 엄마한테 준 목걸이였거든. 지수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나비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목걸이가 외할아버지가 준 거였어요? 그분이 병원비를 내주신 거예요? 응, 그리고 할매한테 말씀하셨어. 너를 지켜주고 싶다고. 이제라도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엄마는 외할아버지 때문에 집을 나가신 거잖아요. 엄마가 음악 하겠다는 걸 반대하셔서.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내 엄마는 외할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왔어.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았지 하지만 지수야, 그분도 그동안 많이 후회하셨대. 내 엄마가 죽은 줄 알고 20년을 죄책감 속에서 사셨대.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럼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왜 안 찾으신 거예요? 엄마가 힘들 때는 왜 옆에 안 계신 거예요? 할머니는 지수를 안아주셨습니다. 지수야, 사람은 실수를 해 후회도 하고 그분도 그랬어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찾았잖니. 이제라도 너를 지켜주고 싶어 하시잖니. 지수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외할아버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 엄마를 힘들게 한 사람 하지만 동시에 지수의 가족이기도 한 사람.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지수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와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더 이상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기 지수다. TV에 나온. 어머, 진짜 내 재벌 손녀였대. 대박, 우리 학교에 그런 애가 있었어? 지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친구들이 모두 지수를 쳐다봤어요. 지수는 자기 자리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지수야, 너 뉴스 못 봤어? 뉴스? 무슨 뉴스? 친구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어요. 오디션 화제의 참가자 이지수, 알고 보니 강민재 회장 친손녀. 25년 만에 찾은 손녀 강민재 회장. 실종된 딸의 흔적 발견. 재벌가의 비밀. 오디션 무대에서 밝혀지다. 지수는 그 기사들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클릭하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강민재 회장의 외동딸 강지혜는 25년 전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가출, 실종됐다. 당시 한강 다리 CCTV에만 포착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실제로는 시골에 내려가 결혼하여 딸 이지수를 낳고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지혜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남겨진 딸 이지수는 친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었다. 지수는 스마트폰을 친구에게 돌려줬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누가 이런 기사를 낸 거예요?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실을 나와 복도로 뛰어갔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왔지만 지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지수는 변기 뚜껑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그냥 노래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지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지수의 이름으로 검색하자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댓글도 수천 개였습니다. 재벌 손녀였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왜 숨기고 나온 거야? 에휴, 가난한 척하면서 동정표 얻더니 알고 보니 금수저였네. 아니 근데 친할머니는 가난한 거 맞잖아. 외할아버지가 돈 많은 거고. 그래도 뭔가 찝찝함. 재벌가 스토리로 화제성 노린 거 아님? 물론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지수 잘못 없어요. 본인도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외할아버지랑 연 끊고 살았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응원합니다. 하지만 악플들이 지수의 눈에 더 들어왔어요. 지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 지수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코리안 트롯 제작진이었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수 씨, 저 코리안 트롯 PD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PD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지수 씨, 오늘 기사 나온 거 보셨죠? 저희 제작진도 방금 알았어요. 강민재 회장 측에서 언론에 직접 배포한 것 같은데. 지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그 기사가 사실이에요? 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수 씨, 혹시 이 사실을 아셨나요? 저는 어제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그것도 처음이에요. PD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작진 입장에서도 난처합니다. 시청자들이 지수 씨가 재벌 배경을 숨기고 참가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항해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요. 지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외할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알아요. 지수 씨,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서요. 일단 다음 녹화 전까지 상황을 지켜보자고 위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조용히 지내세요.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도 절대 받지 마시고요. 저희가 공식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수는 스마트폰을 쥔 채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다른 번호로 또 다른 번호로. 지수는 결국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칸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수야, 거기 있니?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칸 문을 열고 나왔어요. 선생님은 지수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수야, 괜찮니?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선생님은 지수를 안아주셨어요. 일단 오늘은 집에 가는 게 좋겠어. 학교에 기자들이 몰려올 수도 있어. 선생님이 차로 데려다 줄게. 저녁. 지수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에서 지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이지수 양은 강민재 회장의 친손녀로 밝혀졌습니다. 25년 전 실종된 강지혜 씨의 딸로 현재 친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민재 회장 측은 손녀를 찾은 기쁨을 전하며 앞으로 가족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강민재 회장의 사진이 나왔어요. 70세의 노인 엄한 표정. 지수는 그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외할아버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가족. 지수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켰어요. 수백 개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자들이었어요. 지수는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냥 조용히 스마트폰을 끄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오신 거예요. 지수는 벌떡 일어나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병원 간호사가 할머니를 모셔다 드린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는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지수는 할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지수의 얼굴을 보고 한숨을 쉬셨어요. 지수야, 뉴스 봤어. 할매가 미안해.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지수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왜 언론에 말한 거예요? 저한테 먼저 말도 안 하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할매도 몰랐어. 그분이 이렇게 할 줄은. 2주가 지났습니다. 지수야, 이리 와봐. 할매가 내 엄마 물건을 정리하다가 찾은 건데. 지수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보니 엄마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게 엄마 일기장이에요? 응, 내 엄마가 너를 낳고 나서 쓴 일기야. 여기 마지막 페이지를 봐. 할머니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수야,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노래가 있어. 제목은 나비의 꿈이야. 엄마가 너를 낳고 처음으로 만든 곡이야. 아직 완성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내가 이 노래를 완성해 주길 바라. 엄마의 꿈과 내 꿈이 하나가 되는 노래로. 그 아래에는 악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반쯤 완성된 곡이었어요. 1절과 후렴구는 완성되어 있었지만 2절과 마지막 부분은 비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악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남긴 노래, 엄마가 지수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 할머니, 이걸 엄마가. 응, 내 엄마가 너를 위해 만든 노래야. 할매도 이 노래를 내 엄마가 흥얼거리는 걸 들은 적 있어. 참 예쁜 곡이었어. 지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할머니, 저 이 노래를 완성해서 결승 무대에서 부를게요. 엄마의 노래를 제가 완성할게요.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구나. 다음 날부터 지수는 나비의 꿈을 완성하는데 매달렸습니다. 집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엄마가 그려놓은 악보를 펼쳤어요. 1절을 먼저 연주해 봤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나비가 꿈을 꾸었죠. 넓은 하늘을 날고 싶다고. 두려워도 날개를 펼치면 언젠가는 닿을 수 있다고. 지수는 그 가사를 읽으며 울었어요. 이 노래는 엄마가 지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두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날개를 펼치면 언젠가 닿을 수 있다는. 지수는 2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피아노 앞에 앉아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썼어요.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 지수는 드디어 2절을 완성했어요. 지수는 완성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노래는 엄마와 지수의 노래였습니다. 엄마의 꿈과 지수의 꿈이 만나는 노래. 지수는 완성된 악보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완성했어요. 정말? 어디 불러봐라. 지수는 할머니 앞에서 나비의 꿈을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노래를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들으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할머니는 지수를 안아주셨어요. 지수야, 내 엄마가 들으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할매도 너무 자랑스럽다. 지수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지수는 제작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자작곡을 부르겠다고, 엄마가 만든 곡을 자신이 완성해서 부르겠다고. 제작진은 놀라워했지만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결승 무대 당일, 지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흰 원피스를 입었어요. 조금 낡았지만 지수에게는 가장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나비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지수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랑 함께 봐주세요. 제가 엄마 노래를 세상에 들려드릴게요.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재 회장이었어요. 지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오늘 결승 무대라는 거 알아. 할아버지도 가서 보고 싶은데 괜찮겠니?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세요. 하지만 제 노래를 듣고 나서 판단하세요. 제가 외할아버지의 손녀로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 이지수로 저 무대에 선다는 거리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이거 내 엄마 거야. 회장은 지수에게 상자를 건넸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린 엄마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축제 무대였어요. 내 엄마도 너처럼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 할아버지가 그걸 막았지. 하지만 오늘만큼은 할아버지가 제대로 응원할게. 내 엄마를 대신해서라도. 지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외할아버지. 그 말을 듣고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공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입장했어요.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들이 설치되었고 조명이 켜졌어요. 특별 관람석에는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담요를 덮고 계셨어요. 간호사가 옆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대를 바라보셨어요. 곧 저기에 지수가 서겠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야, 할매가 끝까지 볼게. 내 노래 꼭 들을게. 객석 뒤편 VIP석에는 강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강민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가슴 안주머니에는 딸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오늘 내 딸을 보러 왔어. 아빠가 끝까지 지켜볼게. 오후 7시 30분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트롯 결승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공연장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5명의 참가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무대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 강렬한 노래, 관객들은 환호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참가자가 차례로 무대를 마쳤습니다. 모두 훌륭한 무대였어요. 대기실에서 지수는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나비 목걸이를 쥐고 지수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 할머니,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은 78번 참가자 이지수 학생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눈을 떴어요. 순자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지수야,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가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무대 입구에 섰습니다. 커튼 너머로 조명이 쏟아지는 게 보였어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지수를 비췄어요. 객석의 수백 개 시선이 지수에게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무대 중앙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객석을 둘러봤어요. 특별 관람석에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지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손을 들어 지수에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뒤편 VIP석에는 외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강민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지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지수에게 마이크를 건넸어요. 지수 학생,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지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 부를 노래는 나비의 꿈입니다. 이 노래는 엄마가 만드시던 곡이에요. 완성하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이어서 완성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는 20년 전 집을 나가셨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외할아버지의 반대로 많은 아픔을 겪으셨어요. 지수는 객석 뒤편에 강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행복하셨어요. 시골에서 아빠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며 저를 낳으시고 매일 노래하시며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를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일기장에 쓰셨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는 오늘 이 노래를 통해 엄마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엄마가 못다 한 말을 제가 대신 전하고 싶어요.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잔잔하면서도 애절한 멜로디. 지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지수는 강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는 외할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외할아버지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무대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가 퍼져나갔어요. 1명, 2명, 10명, 그리고 모든 관객이 일어섰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객석은 박수 소리와 함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지수의 노래가, 엄마의 마음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수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두 손을 모아 지수에게 보내주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봤어요. 강민재는 여전히 박수를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무대에서 외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순간 지수는 느꼈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다는 걸, 이 무대에, 이 공간에 엄마가 함께 있다는 걸. 엄마, 제가 해냈어요. 엄마의 노래를 세상에 전했어요. 모든 참가자의 무대가 끝나고 심사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들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리안 트롯 우승자는. 사회자가 봉투를 뜯었어요. 결과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78번 참가자 이지수 학생입니다. 객석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수는 그 순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승 자신이 우승을 한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달려와 지수를 안아주셨어요. 축하해, 지수야. 너 해냈어. 지수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강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외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강민재는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세 노인이 손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수야, 할아버지를 용서해줘. 내 엄마에게 못해준 것들을 할아버지가 너에게라도 해주고 싶어. 제발 할아버지 곁에 있어줘. 지수는 외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를 버린 사람하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사람, 엄마도 용서하셨던 사람. 지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외할아버지, 엄마가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외할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노력해 볼게요. 외할아버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민재는 지수의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수야. 객석의 사람들도 울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그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화해를 말이죠. 한 달 뒤 할머니는 지수의 우승을 보고 일주일 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지수의 손을 잡고 계시다가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지수야, 행복해라였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순자 할머니, 오디션 관계자들, 그리고 강민재는 사돈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렸어요. 우승 상금 3억 원. 지수는 먼저 할머니 병원비를 정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어요. 어느 날 지수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기금을 만들고 싶어요. 엄마 아빠처럼 뺑소니,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을 돕는 기금이요. 나비의 꿈 기금이라고 이름 지으려고요. 강민재는 손녀의 결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수야,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내 엄마를 닮았어. 지수는 외할아버지 옆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지수가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응? 감사해요. 강민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수가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말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지수야.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시간에 깊은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